여러분, 우리 다리 근육이 줄어드는 것과 우리 다리 혈관이 막히는 것, 이 둘 중에 뭐가 더 위험할까요? 대부분 혈관이 막히는 게 더 무섭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65세 이상 3만 2천 명을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우리 다리 근육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1.9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다리 근육이 무너지면 혈관까지 함께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리 근육을 지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음식 5가지를 순위별로 알려드리고 마지막에 보너스로 생활 습관 3가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1위 음식은 79세분의 다리 근육 수치를 실제로 표준 범위까지 되돌린 음식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우리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계단 한층 올라가는데 우리 무릎이 떨리고 우리 허벅지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그런 느낌이 드신 적이 있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드니까 당연한 거지 하고 넘기십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대학병원 내과 전문의가 강조한 내용입니다. 다리 근육 감소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식탁의 문제입니다. 국내 건강보험 관련 기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분들 10명 중 7명이 이미 근육 감소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사실을 아시는 분은 10명 중 2명도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90이 넘어서도 지팡이 없이 외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70대 초반인데도 몇 걸음 걷기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식탁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은 1위만이라도 꼭 기억해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5가지를 함께 챙기셨을 때 효과는 2.7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식사하실 때 밥 한 공기를 다 드십니까? 아니면 반 공기도 채 못 드십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 다리가 이렇게 빠르게 약해지는지 그 이유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매일 분해되고 매일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젊을 때는 이 두 속도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분해 속도는 그대로인데 새로 만드는 속도만 느려집니다. 그 결과가 우리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계단에서 우리 무릎이 떨리는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국내 의과대학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후 10년마다 우리 근육량이 평균 13%에서 17%씩 줄어듭니다. 10년이 3번 지나면 우리 다리 근육이 거의 40% 가까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우리 다리 근육이 40% 줄어들면 혼자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집니다. 우리 가족에게 짐이 되는 시작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속도를 늦추거나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가능합니다. 매일 우리 식탁에서 무엇을 드시느냐, 그것이 조건입니다. 자, 이제 5위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5위는 고구마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고구마가 왜 5위인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간식 아닌가 하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가셔야 합니다. 걷다 보면 우리 다리가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 있으셨습니까? 이게 단순히 근육 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육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우리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혈당이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집니다. 그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우리 다리입니다. 고구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복합 탄수화물은 우리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우리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다리에 오는 에너지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걸을 때 중간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고구마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동작을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우리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움직임이 뻣뻣해지고 반응이 늦어집니다. 걷다가 발이 잘 안 들린다거나 계단에서 발이 걸리는 분들은 이 칼륨 부족을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자 대상 영양 연구에서 칼륨 섭취가 충분한 그룹이 보행 속도와 균형 능력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칼륨은 나트륨을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짠 음식을 즐기시는 분들일수록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아까 밥 한 공기를 다 드시냐고 여쭤봤죠?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줄면서 에너지 부족으로 우리 근육이 분해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고구마는 식사량이 줄어드신 분들에게 안전하게 에너지를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60대 후반 남성분 한 분은 우리 다리에 힘이 빠져서 계단마다 난간을 잡고 올라가셨습니다. 식사를 여쭤보니 떡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침마다 고구마 한 개와 계란을 함께 드시도록 했더니 3주 후 계단 오를 때 덜 힘들다 하셨고 2달 후에는 난간 없이 한층을 올라가셨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의 중간 크기 고구마 한 개를 아침과 점심 사이에 드시는 겁니다. 꼭 계란이나 두부처럼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을 같이 드시면 에너지가 더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우리 근육 합성에도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중간 크기 한 개, 이게 기준입니다. 돈도 거의 안 듭니다. 시장에서 고구마 한 봉지 사시면 일주일은 넉넉하십니다. 잠깐 하나 더요. 그렇다면 이 에너지가 우리 다리 근육까지 실제로 잘 전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너지를 채웠다고 해서 우리 근육이 바로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그 에너지가 우리 다리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되는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위입니다. 사위는 고등어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미 드시고 계시겠지만 제대로 드시는 분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고등어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조금만 걸어도 우리 다리가 무겁고 밤에 우리 다리가 저리는 경험 있으십니까?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혈관 벽이 두꺼워지면서 우리 다리로 가는 혈류가 느려집니다. 혈관은 수도관과 같습니다. 물때가 끼면 물이 잘 안 나오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바로 이 혈류 문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는 우리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서 우리 다리 근육까지 산소와 영양이 원활하게 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잠깐,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메가3는 혈류만 개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근육 안의 만성 염증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염증이 쌓이면서 근육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오메가3가 이 방해꾼을 줄여줍니다. 해외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 감소 속도가 평균 23%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우리 세대한테 정말 중요한 숫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주일에 고등어를 2회에서 3회 정도 드시는 겁니다. 한 번에 한 토막, 그러니까 우리 손바닥 절반 크기면 충분합니다. 구워 드셔도 좋고 조림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기름에 튀기시면 오메가3가 많이 파괴되니까 굽거나 찌거나 조리는 방법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에서 고등어 한 마리 가격이면 우리 다리 혈류를 개선하는 최고의 약이 됩니다. 비싼 건강식품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너지도 채웠고 혈류도 열어줬으면 이제 우리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전기도 들어오고 수도관도 다 연결됐는데 벽돌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근육의 벽돌 역할을 하는 음식, 그것이 3위입니다. 3위는 시금치입니다. 여러분, 시금치가 근육에 좋다는 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좋은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철분이 많아서? 그것도 맞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시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성분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산화질소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 산화질소가 우리 근육에 산소를 전달하는 효율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의 산소를 마시더라도 우리 근육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해외 유명 대학 연구팀에서 60세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시금치를 꾸준히 드신 그룹이 우리 다리 근력이 평균 11% 더 높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금치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우리 다리에 쥐가 잘 나고 근육이 뭉치고 회복이 느려집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밤에 주무실 때 우리 다리에 쥐가 나신 적 있으십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이시면 이미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금치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낙상입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국내 응급의학 관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분들의 낙상 사고 중 약 42%가 우리 다리 근력 저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그때부터 우리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금치 한 줌이 우리 다리 균형을 잡아주고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시금치 한 줌 정도를 나물로 무쳐서 드시는 겁니다. 데쳐서 참기름에 무치시면 됩니다. 우리 전통 반찬 방식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조리법이 필요 없습니다. 시금치를 데칠 때 너무 오래 데치시면 영양소가 빠져나가니까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 정도만 살짝 데치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고 비용도 거의 안 듭니다. 자, 지금까지 5위 고구마, 4위 고등어, 3위 시금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면 고구마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채워주는 역할, 고등어는 그 에너지가 우리 근육까지 도달하도록 혈류를 열어주는 역할, 시금치는 우리 근육이 산소를 더 잘 활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다리 근육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음식들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2위와 1위는 우리 다리 근육을 직접 만들고 지키는 음식입니다. 기반을 깔아놨으면 이제 그 위에 근육을 올려야 합니다. 2위는 두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두부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우리 다리 근육을 만드는 기본 재료가 단백질인 건 아실 겁니다. 문제는 60세가 넘으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드셔도 흡수되는 양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고기를 2배로 드시면 되지 않느냐고요? 우리 소화 기능이 약해져서 고기를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장에 부담이 갑니다. 여기서 두부의 역할이 나옵니다. 두부는 우리 위장에 부담 없이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공급해줍니다. 국내 영양학 관련 학회 연구에 따르면 매일 두부 반 모를 드신 65세 이상 분들의 근육량 감소 속도가 31%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근육의 단백질 합성 신호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단백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게 이걸로 근육을 만들어 라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신호가 약해지는데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이 신호를 다시 켜주는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께는 더 중요합니다.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우리 근육 감소 속도가 남성보다 더 빨라지는데 이소플라본이 이 부분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두부 반 모를 드시는 겁니다. 아침에 된장찌개에 두부를 넣으셔도 좋고 점심에 두부 부침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우리 전통 식탁에 이미 있는 음식입니다. 새로운 걸 사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두부를 드실 때 반드시 밥보다 먼저 드세요.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드시면 우리 몸이 단백질을 흡수하는 효율이 올라갑니다. 국내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채소를 먼저, 그 다음 두부나 생선 같은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만 지키셔도 우리 혈당도 안정되고 단백질 흡수율도 올라갑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오늘부터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1위입니다. 솔직히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됩니다. 1위는 계란입니다. 계란? 콜레스테롤 높은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국내외 주요 의학 연구기관들이 공통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건강한 분이라면 하루 계란 한두 개가 콜레스테롤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드시는 것이 우리 근육에는 더 큰 손해입니다. 왜 계란이 1위일까요? 3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계란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흡수율이 가장 높은 단백질 중 하나입니다. 영양학에서는 이걸 생물가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계란의 생물가는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드셔도 우리 근육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다른 식품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둘째, 계란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쉽게 말하면 류신은 우리 근육에게 새 근육을 만들어라 하고 직접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명령이 약해지기 때문에 류신이 풍부한 식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셋째, 이건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D가 근육 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비타민 D라고 하면 뼈에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뼈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리 근육의 단백질 합성 능력도 함께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국내 대학병원 정형외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은 충분한 분들에 비해 근감소증 발생 위험이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란 노른자는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란을 드실 때 흰자만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노른자까지 함께 드셔야 합니다. 70대 후반 여성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 다리 근육 수치가 평균보다 많이 낮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 두부, 일주일에 2-3번 고등어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우리 다리 근육 수치가 표준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79세에 우리 다리 근육이 회복된 겁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재료를 제때 넣어주면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 근육은 반응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계란 2개를 드세요. 아침에 삶은 계란으로 드시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반숙이든 완숙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튀기지는 마세요. 노른자를 꼭 함께 드세요. 비타민 D와 류신이 노른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계란 한 판 가격이면 보름은 드실 수 있습니다. 이보다 저렴한 근육약은 없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구마는 에너지, 고등어는 혈류, 시금치는 산소 활용, 두부는 근육 재료, 계란은 근육 합성의 핵심입니다. 시간 없으신 분은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만으로는 부족한 우리 다리 근육을 확실하게 지키는 생활 습관 3가지입니다. 이건 어디서도 잘 안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이 3가지를 놓치시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우리 근육의 약 73%가 수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목이 안 마르셔도 이미 탈수일 수 있습니다. 탈수되면 우리 근육 힘이 약해지고 쥐가 잘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1잔, 식사 전 물 1잔, 하루 총 6잔에서 8잔 드시면 됩니다. 둘째, 낮에 15분만 햇볕을 쬐세요. 우리 몸이 비타민 D를 가장 많이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산책하시면서 겸하시면 우리 다리 운동까지 일석이조입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셋째,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합니다. 이건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 근육이 회복되는 시간은 밤입니다.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서 우리 근육이 수리됩니다. 국내 수면의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7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보다 근감소증 위험이 1.7배 높습니다. 최소 7시간은 주무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이 3가지를 정리하면 물 충분히 마시기, 햇볕 15분 쬐기, 7시간 이상 수면입니다. 이 3가지는 돈이 하나도 안 듭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건강한 모습 보여드리려면 이 3가지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자,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위 고구마, 4위 고등어, 3위 시금치, 2위 두부, 1위 계란. 보너스로 물 마시기, 햇볕 쬐기, 충분한 수면. 가장 중요한 3가지만 뽑으면 매일 아침 계란 2개, 두부 반모, 물 6잔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우리 건강을 늘 뒤로 미뤄왔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고 우리 가족 앞에서 당당하게 건강한 모습 보여드리려면 우리 다리부터 지켜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